꼬박 한 달 동안 매달려 있던 일이 끝난 날 시원한 비가 내렸습니다. 허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참이나 궁상을 떨던 우리들은 밤이 이슥해서 영화를 한 편 보러 갔지요.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는 야만적인 감옥의 생리와 폭력에 맞서 자유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이 20년 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꿈인 탈출에 성공하던 날 영화 속에서는 황금빛 비가 쏟아집니다. 주인공은 환희에 넘쳐 빛발 한가운데 굳게 서서 온몸으로 그 비를 맞습니다. 우리가 극장문을 나섰을 때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득 나도 우산을 던져버리고 저 빛 속에 서 있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화 속의 교도소를 인생에 대한 은유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우리들은 저마다의 삶을 생각하느라고 말없이 비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가두고 속박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교도소 밖의 우리들은 보이지도 않는 속박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나는 그에게 무엇이 당신을 속박하는 것 같냐고,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죠.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미래를 상상하면 불안하고 현재는 순간순간 무력감을 자주 느낍니다. 늘 세상은 물론 제 자신과 타협하며 사는 것 같고, 그러나 그는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탈출을 꿈꾸지 않아도 될 만큼 자유롭게 될지 어떨지. 내 경우 가장 많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답답함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묻곤 했습니다. 내 주위에 내가 진실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얼굴이 떠오르면 나는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나?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신뢰할까? 나는 이 사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나? 질문 끝에 떠오른 그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고 나는 이게 내 삶의 성적표로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곤 했습니다. 성적표를 손에 들고 참담한 기분이 들 때마다 나는 또 물었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늘 애써왔고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운가?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만났던 한 지혜로운 스승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선행도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거기에는 항상 나는 너한테 이만큼 주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주지 않느냐 하는 기대와 원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선은 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똑같이 짐을 지우고 상처를 입힙니다. 스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고집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빈곤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항상 자기라는 에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진실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에고를 없애지 않는 한 모든 존재하는 것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허망한 꿈이며 착각입니다. 에고로서의 우리는 자기가 없는 상태, 무아의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없애는 것, 무아의 상태로 나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스승은 오직 깨닫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깨닫는 것이란 우주 만물의 근본과 통하는 것이므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세계로 가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방법처럼 여겨졌지만 나는 이내 실수했습니다. 깨닫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며 허망한 꿈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의 늙은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우리 안의 소리, 우리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망이란 위험한 거야.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꿈을 갖고 살든가 희망 없이 죽든가. 결국 주인공은 희망을 선택했고 더불어 그의 친구의 가슴에도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희망을 부정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영원한 동경일 뿐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아의 상태가 가능하다면
왜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안 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꿈은 굉장한 조화를 부립니다.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실패할 때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자면 진짜 이유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잔인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무아의 세계로 향하는 꿈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관념과 욕망과 집착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사람들은 무아란 이상일 뿐 현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는 브룩스라는 노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50년 이상을 감옥에서만 살아온 그는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출소하지만 끝내는 자살하고 맙니다. 브룩스는 길들여진다는 것에 비해 꿈을 잃어버린 삶의 비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브룩스의 감옥 생활은 평온해 보였지만 거기에는 창조의 기쁨도 생에 대한 환희도 없었습니다. 나는 언젠가부터 무아 속에 참 나를 만나고 그 참 나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길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왔는데 수련을 통해 상처를 받았던 것은 나의 이기심과 자만심일 뿐 나의 내면에는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구속도 어떠한 고통도 받은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이후 그 희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새삼 자신감이란 체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간절하게 원하면 길은 주어진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가슴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나서는 모든 이의 가슴에 무아의 세계를 꽃피울 씨앗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우리들로 하여금 빛발 한가운데에 서 있고 싶도록 만든 것도 바로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참 나의 꿈틀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슴 깊숙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또 스스로를 속박하는 자기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자극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자 하나 어떤 것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무아의 세계를 꿈꾸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꿈을 현실의 무대로 끌어내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자비로움을 말껏 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무아의 꿈은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므로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빠지지 않고 어떤 선에도 어떤 악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통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쇼생크 탈출의 말미에서 주인공의 늙은 친구는 주인공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장 안에 가두어둘 수 없는 새들이 있다. 그 새들이 비상할 때 깃털은 너무나 찬란하다. 무슨 길이나 세상에는 항상 앞서가는 이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길은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법입니다. 무아로 가는 길은 오직 자기 안에 있으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그 세계로 비상할 때 우리의 깃털도 마찬가지로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새벽은 새벽에 눈뜬 자만이 볼 수 있다 중에서